계속해서 임미애 의원님의 결담도 들어볼까요? 남의 밥상. 남의 밥상. 네, 이 대선이라는 게 잔치상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표를 얻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이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실제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내 입에 들어오는 밥상이 아닌 남의 밥상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보들이 내놨던 공약들이 착실하게 이행이 되었다면 농촌에서 소외되었다, 지역이 소멸돼 간다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뼈아프게 가지고 있는 그 반성 중에 하나는 농정 대전환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지만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지만 아직 그것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 잔치가 남의 밥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담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남의 밥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밥상이 되려면 농업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봐야겠죠. 그래서 농업 분야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농도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또 힘든 중에서도 경북에서는 농식품 수출이 2년 연속 6억 달러에 안착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항공 특화단지가 포함된 경북 푸드밸리 조성, 또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같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또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정말 남의 밥상이 아니라 우리 밥상이 좀 돼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경북은 100만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7만 정도 되는 퍼센테이지를 가졌는데 이 농산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공항도 멀리 있고 그다음 교통 체계도 제대로 안 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신공항이 28년까지는 지금 건설이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푸드밸리를 만들면은 이제 소위 농산물을 여기서 생산할 뿐만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가공도 할 수 있고요. 해외 바이어나 뭐 내수 시장에서도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서도 상담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를 좀 만들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이 이제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율을 생각할 때인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농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팜 개념이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자동화죠. 3%밖에 안 되는 이걸 좀 더 늘려서 50%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농촌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농가소득의 증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농업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규모의 경제학을 들이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대 농부를 양산하겠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가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농가소득의 양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경쟁력 강화의 농업정책으로 가고 특정한 농가에게만 집중되는 그 정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농가소득이 이렇게 지극하게 양분화되어 있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 맞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농촌의 삶이 팍팍합니다. 이런 분들이 뭐 스마트팜을 해서 살리자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농업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 제도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농업을 이분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푸드밸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농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결국은 농업에 종사해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소농들은 소농들대로 또 복지 정책을 통해서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